유튜브에서 하는 모공관리법, 잘못 따라하면 오히려 모공이 더 커지거든요. 대부분 이 핵심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이 병원에 모공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평소에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렇게 심해지지는 않으셨을 텐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입니다. 얼굴에 송송송 구멍 뚫린 것처럼 지저분해 보이는 모공, 화장으로 가리려고 해도 잘 가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도드라져 여간 고민이 아닌데요. 오늘 진짜 수천만 원 들인 것처럼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모공 홈케어 루틴과 치료법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모공이 넓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피지인데요. 이 피지선에서 생성된 피지가 모공을 통해 피부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 모공이 점점 넓어지게 되죠. 피지는 평생 동안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피지를 올바르게 관리하지 않으면 모공이 계속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피지 생성이 많아지는 상황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바로 이 피부 온도가 오를 때인데요. 피부 온도가 1도만 올라도 이 피지량이 10%나 증가한다고 하죠. 피부 온도를 올리는 대표적인 요소 6가지. 더운 날씨와 환경, 매운 음식, 알코올, 스트레스, 과격한 운동, 모공을 막는 화장품은 꼭 기억해 두면서 최대한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생긴 피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피지 관리의 기본은 꼼꼼한 클렌징인데요. 그런데 이 개기름이 줄줄 흐를 정도로 피지가 정말 많은 분들은 일반적인 클렌징만으로 이 피지가 충분히 제거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 바로 살리실산인데요. 이 살리실산은 피부과 스케일링 용액에도 포함되어 있는 성분으로 이 모공 안쪽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각질과 피지를 녹이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피지와 블랙헤드 제거에 아주 효과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죠. 따라서 일반적인 지성 피부, 개기름이 잘 끼고 블랙헤드가 잘 생기는 피부라면 이 살리실산을 이용해서 꾸준히 피지를 정리하면 되는데요. 0.5% 농도, 주 1회 정도의 빈도로 시작하여 피부 상태에 맞춰 농도와 빈도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민감한 피부라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얼굴에 유분은 올라오는데 속건조를 느끼는 분들이 계시죠. 모공 안에 피지가 가득한데 전반적으로 불그스름한 홍조가 있고 컨디션에 따라 속건조가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소위 말해 피지 분비는 많지만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는 민감성 지성 피부라면 피지 제거로 인해 오히려 피부가 더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피부 장벽의 구성 성분도 피지와 비슷한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피지를 계속 없애다 보면 피부 장벽도 함께 벗겨지는데요. 결과적으로 외부 자극에 취약해지고 수분이 증발하면서 홍조나 속건조가 심해지게 되죠. 게다가 손상된 피부 장벽을 보상하고자 피부가 더 많은 피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모공도 더 넓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감성 지성 피부에게 저는 살리실산을 추천하지는 않고요. 대신 라하라 부르는 카프릴 오일 살리실산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라하는 살리실산의 유도체로 살리실산에 비해 분자량이 높아 서서히 피부에 침투하면서 부드럽게 모공을 정돈하는데요. 효과는 살리실산보다 약하지만 그만큼 민감한 피부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라하를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피부 장벽 손상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바로 피부 장벽 회복을 돕는 보습제를 발라야 하죠. 피지는 이 평생 동안 분비되기 때문에 결코 한두 번의 관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피지와 블랙헤드를 제거할 수 있는 성분을 사용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이 적절한 성분을 선택하고 그 사용 주기와 빈도를 잘 조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공이 늘어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피부의 탄력 저하인데요. 피부의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흐물흐물해지면 자연스럽게 피부가 늘어지면서 모공도 함께 커지게 되죠. 한번 떨어진 피부의 탄력은 어떤 노력으로도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피부 탄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력 유지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을 잘 보호하고 콜라겐이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겠죠. 여기에 있어서 저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강조드리는데요. 바로 자외선 차단과 프레티노인입니다. 자외선은 콜라겐 분해를 촉진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꼭 차단해야 하는데요. 모공을 늘리고 잔주름을 만들 뿐만 아니라 기미, 잡티 같은 색소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고 심지어 피부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병원에 모공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평소 선크림을 잘 바르고 계신지 여쭤보면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안타깝죠. 자, 10년, 20년 전부터 선크림만 제대로 발랐어도 이렇게 병원에 꼭 와야 할 정도로 모공이 커지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자, 다만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이 선크림을 바르면 너무 번들거리고 피지가 더 올라오는 것 같다고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지성 피부를 위한 선크림, 대표적으로 오일 프리라고 적힌 피부에 무겁지 않고 번들거리지 않는 제형의 선크림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지 말고 소량을 바른 뒤에 완전히 흡수되고 나서 레이어드 하듯이 덧바르면 충분히 번들거리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피부 노화를 막는 마법의 성분, 이 트레티노인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트레티노인은 레티노이드라고 부르는 비타민 A 유도체의 일종인데, 자, 흔히들 스티바 A 크림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스티바 A 크림을 꾸준히 사용하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모공을 줄이고 잔주름을 개선하며 심지어 기미나 색소도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자, 게다가 피지를 줄이는 효과도 있어 모공 피부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트레티노인을 사용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자, 피부에 상당히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특히 모공은 넓지만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어서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죠. 자, 따라서 피부 상태에 따라서는 권장하지 않는 피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는 최근 스티바 A 크림이 단종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자, 더 이상 이 약국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은 스티바 A 크림의 대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리파르텐 성분의 아크리프 크림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도 직접 사용을 해보니 아크리프 크림이 더 순하고 자극이 적은 편이라서 기존 스티바 A 크림 사용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아크리프 크림을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아크리프 크림의 장기적인 콜라겐 합성 효과와 이 모공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만약 이러한 제품들을 처방받기가 번거롭다, 혹은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레티놀 성분을 쓰셔도 좋습니다. 이 레티놀 또한 비타민 A의 일종으로 이 레티노이드보다 약한 효과를 지닌 성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해 볼 수 있죠. 다만 레티놀에도 자극을 느끼는 피부도 있는 만큼 민감성 피부에서는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케어로 모공이 잘 좋아지지 않는다면 일단 홈케어를 제대로 안 하고 계실 가능성부터 체크해야죠. 자, 스스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실상은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귀찮고 게을러서 가끔씩만 관리를 한다면 당연히 모공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꾸준한 일관성이기 때문에 자꾸 영상을 반복하면서 따라하고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이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홈케어를 열심히 하는 중인데도 아쉬움이 남는다면, 또는 모공이 이미 많이 커져서 이 관리의 한계를 느낀다면 몇 가지 가성비 시술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피부과 모공 시술로 프락셀을 떠올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프락셀을 권장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흉터성 모공 아니면 피부 장벽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겠지만 이 피부 민감도에 따라서는 다른 시술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시술은 아쿠아필입니다. 사실 아쿠아필은 제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피부과 시술로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남용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쿠아필은 일반적인 홈케어에 비해 훨씬 더 깨끗하게 이 모공 안의 피지와 블랙헤드를 제거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아쿠아필보다 하이드라 페이셜이라는 관리를 더 많이 권장드리는데 이 모공 청소는 물론 모공 축소와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까지 추가적으로 침투시켜 주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두 번째는 스킨보톡스인데요. 제가 모공 치료에 꼭 병행하는 시술이자 리프팅 목적으로도 자주 시행하는 시술입니다. 피부 진피층에 희석된 보톡스를 주입하면 피지 분비가 감소하면서 모공도 좋아지고 피부결도 함께 좋아지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비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죠. 단 일반 보톡스보다는 내성 발생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한 내성 위험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시술 간격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저의 최애 시술, 주베록입니다. 제 얼굴에도 주기적으로 받는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스킨 부스터인데요. 말 그대로 피부 콜라겐이 증가하면서
더 매끄럽고 촘촘한 피부결을 만들어줍니다. 일반적인 모공 레이저 시술들이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주베룩은 오히려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어서 누구에게나 추천해 드릴 수 있죠. 네 번째는 소프웨이브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시술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고가의 시술이지만 레이저류의 시술 중에서는 정말 최고의 효과를 자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5mm 깊이의 초음파 에너지를 집중하여 이 피부 콜라겐 합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피부결과 모공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이 비슷한 시술인 써마지에 비해 화상의 위험도 적고 다운타임도 거의 없어서 최근 제가 애용하는 시술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제모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꼭 수염 제모가 아니더라도 얼굴 전체적으로 잔털이 많은 분들이 제모를 하면 모공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톤도 밝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신경 쓰시는 모공 안의 새까만 점들이 사실은 블랙헤드가 아니라 잔털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제모를 통해 치료해야 하죠. 모공은 이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 가지 시술을 조합하여 치료하는데요. 또한 모공은 피지와 노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시술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모공을 위한 올바른 홈케어가 꼭 뒷받침되어야겠죠. 이 모든 시술의 우선순위나 방식, 간격, 횟수는 개인의 피부 상태를 고려하여 전문가가 올바르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모공이 좋아지기 위해서 집에서 꼭 실천해야 하는 모공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피부과 시술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부터 이 매일마다 꾸준히 실천해서 이 모공 고민에서부터 벗어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피부왕 경영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